안녕하십니까, 레테입니다. 이번에 공유할 영상은 한화그룹의 사업 재편과 그로 인해 주목할 기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한화그룹으로 재편으로 인해 주목할 기업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3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쭉 투자를 해오고 있는 기업이고, 어, 방산, 그리고 기술적인 해자, 그 다음에 신사업 부분에서 매우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왜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사업 재편 이전에는 에어로스페이스가 디펜스뿐 아니라 정밀기계, 파워 시스템, 테크윈, 이것도 시스템 이런 식으로 방산과 민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어로스페이스 별도 기준으로도 계속 적자를 내면서 디스카운트 요소가 들어갔는데 민수 부분, 특히 테크윈을 제외하고는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 그러한 민수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제대로 된 멀티플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소였다. 하지만 이번 재편을 통해서 에어로스페이스가 주 한화의 방산 부분과 100% 자회사를 갖고 있던 디펜스를 완전히 흡수를 해서 별도 기준으로도 거의 흑자 기업이 사실상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항공우주 쪽 신사업을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사업성이 좀 좋은 테크윈과 그 다음에 방산전자이자 우주항공 신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자회사 시스템 이 두 가지만 남겨두고 완벽하게 방산 사실상 초거대 방산 기업이 됐죠. 안 그래도 한화그룹 자체가 그룹 전체로 봤을 때 국내 방산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가 한 30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국내 1등이었는데 모든 방산을 다 이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로 그냥 국내 방산 1등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합병 관련해서 이후에 IR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자료인데요. 아이덴티티, 오퍼튜니티, 비욘드 이렇게 세 가지로 총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토탈 디펜스 플레이어 6회공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거대 방산 기업이 됨으로써 진정한 방산 기업으로의 아이덴티티를 잡겠다. 그 다음에 지금 방산 자체가 하이브리드, 블록 경제, 탈세계화, 로컬리제이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탈세계화 부분이 이루어질 건데 이에 따른 글로벌 안보 수요 확대로 글로벌 기회를 넓혀가겠다. 글로벌 플레이어 2030년까지 탑 10 방산 기업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UAM과 저궤도 위성, 초소형 군집, 사위성, 그리고 우주 발사체 이런 쪽으로 뉴스페이스 육성을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일단 투자 키팩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각하기에도 앞으로의 회사는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것 같고요. 방산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토탈 그리고 Security Strategy Support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것이다. 폭발적인 안보 수요에 대응은 글로벌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고 뭐 기존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던 엔진뿐 아니라 그런 군수뿐 아니라 진짜 여기 방산까지도 잡을 것이고 뉴 모빌리티 UAM인데 한화 시스템이 UAM을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식 작동기라고 하죠. 그냥 엔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엔진 쪽을 그 개발하는 쪽 그리고 이쪽을 공급하는 쪽으로 이제 UAM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쪽 동력과 UAM 한화 시스템의 UAM 사업 시너지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와 또 계약을 맺으면서 향후 2세대, 3세대 이 UAM 기체에 대한 개발 및 납품 관련된 협력 강화에 대한 이 공시를 또 저번에 냈고요. 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1400대 가까운 물량을 이미 선중을 받아놨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이 공급망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UAM 사업 시너지 및 에어로스페이스의 UAM 사업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한화 시스템을 통해서 UAM 기체뿐 아니라 항행 관제 그리고 뭐 한화 시스템 컨소시엄을 통해서 버티포트까지 다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이 심리스 다 연결이 되는 노드 간 환승 체계 구축을 통해서 정말 유용성 있는 UAM을 만들 것이다 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최근에 UAM 드론 박람회에 가서 하나 시스템에서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도 정말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화라는 그룹은 국내의 유일한 고체 액체 발사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트레가이를 관제사로 편입하면서 국내 유일 위성 관련 솔루션을 모두 보유하게 된 기업이 됐고, 한화 시스템을 통해서 싸위성, 초소형 군집,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 그리고 KPS 사업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뉴스페이스 측면에서도 정말 좋을 것이다.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면서 자회사로는 한국의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을 꿈꾸면서 또 우주항공으로도 넓혀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도 한번 아이덴티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방산 쪽에 이 포션을 좀 맞춰놓은 듯한 이 프레젠테이션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수주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호주, 여기 세 번째를 보시면 호주가 나와 있는데, 이 호주의 경우는 하반기에 바로 나올 랜드 400 페이지 3 자주포 사업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차세대 유무인 전투차량 사업, 이쪽도 총 사업비가 54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수주인데, 오시콧이라고 하는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영국에도 진출을 지금 하인 상태이고, 중동에도 많은 진출을 해 있습니다.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쿼드, OMFV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와 있죠. 뭐 이런 쪽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뉴모빌리티랑 뉴스페이스는 잘 설명을 했고요. 뉴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 따지면 거의 1조 달러가 넘게 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나서도 국내 국토부 추산으로도 거의 800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1%만 잡아도 8조 원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뉴모빌리티는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페이스도 민간우주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까지 한 6배에서 7배가량 멀티플을 부여받았습니다. 훌륭한 이익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산기업 대비 박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자회사가 튼튼하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연속해서 적자 기업이라는 점, 방산과 민수가 섞여서 제대로 방산기업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기 때문이죠. 또한 항공우주 쪽으로도 국내에서 제일 앞서 있는 기업 중 하나임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은 자회사의 역할이 이쪽에서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UAM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뉴 모빌리티, 그 다음에 발사체로 우주항공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합병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멀티플의 디스카운트 요소였던 두 가지, 적자, 수익성이 낮은 민수 기업, 이 두 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펜스의 엄청난 마진과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적인 해자, 시스템과 우주항공으로의 신사업 시너지를 통해 더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거대 방산 기업이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추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6배, 7배에서 한 9배에서 10배 정도가 적정한 멀티플이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급등을 제외하고요. 물론 지금의 급등을 제외하고 한 9배에서 10배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시총이 3조 7천억까지는 적정하지 않나. 제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023년 연말 12월까지를 봤을 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2023년을 목표로 봤을 때 한 9배에서 10배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산의 구조적인 성장 부분도 그리고 이 구조적인 성장 부분도 이제 멀티플의 리레이팅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반을 봤을 때 9배에서 10배의 멀티플이 적정하다. 그 다음에 2024년부터는 방산 수주가 매출로 직접 본격적으로 찍히는 구간이고 2025년부터 신사업도 가시화되기 때문에 2024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멀티플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매우 높은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만원 후반에서 6만원 초반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집중 매수 한 5만원 중반에서 밑, 즉 5만원 초반 정도면은 집중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마 내년 연말에서 2024년 연초가 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기업이고 하늘로 주가가 올라갈 기업 중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3월부터 지금과 같은 투자 키팩터를 가지고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초장기로 투자를 오히려 초장기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단순히 뭐 섹터 이러한 스캘핑 종목이나 트레이딩 종목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